굿모닝. 파란 하늘이 보이는 파리의 아침입니다. 5층 숙소에서 바라본 파리의 아침 풍경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식사입니다. 오늘 아침도 풍성합니다. 주부 5명이 모이니 순식간에 이렇게 뚝딱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자, 오늘은 김밥을 싸서 나갈 겁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알뜰살뜰 우리. 야, 근데 정말 예술입니다. 김밥이. 참기름 바르라니까. 파리에서의 김밥이 예술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페라 가르니에로 가고 있어요. 숙소에서 도보 10분 거리라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여유롭게 가고 있습니다. 입장권은 인터넷 홈피에서 미리 예약했어요. 10시 관람입니다. 어제부터 파리의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습하지 않으니 견딜만 합니다. 앞에 긴 줄이 보이네요. 이건 오페라 가르니의 외관 모습입니다.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는데 줄은 어디나 개인 관람줄과 단체 관람줄 2줄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줄을 잘 서야 합니다. 네, 여기 미리 구입해온 입장권입니다. 진 검사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19세기 네오바로크 양식의 정수를 보여주는 세계적인 건축물이자 오페라 극장인 오페라 가르니에입니다. 이곳은 오페라의 유명 실제 배경지로도 유명합니다. 요즘은 주로 발레 공연이 열리며 공연이 없는 시간에 내부 관람이 가능하니 예약은 필수입니다. 당시 귀족과 신흥 부르주아 등 상류층에게 이 오페라 하우스는 사교의 장이었습니다. 정말 프랑스식 화려함의 끝판왕입니다. 이곳은 포토스팟. 사람들이 줄지어 사진 찍기 위해 기다리고 있네요. 베르사유 궁전에 거울의 방을 본떠 만든 이 거대한 휴게실은 공연 막간에 관객들이 담소를 나누며 인맥을 쌓고 정치, 경제적 대화를 나누는 사교 활동의 핵심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지난 3세기 동안 파리 국립오페라단이 소장해온 역사적 자료들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공식 박물관입니다. 고풍스러운 나무 책장과 갤러리 구조가 영화 속 비밀 도서관 같은 신비롭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자아내네요. 오페라 하우스 내부 입장은 오른쪽 끝에 열려있는 문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공연장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연장 내부 천장에는 1964년 샤갈이 그린 거대한 천장화가 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연인, 천사, 동물, 악기 등 샤갈의 시그너처 모티브들이 가득 차 있네요. 오페라의 유령 배경이 된 이곳은 작품 속에서 유령이 자신을 위해 비워두라고 요구했던 전용 좌석 1층 5번 박스석은 지금도 비워둔다네요. 핸델의 동상입니다. 오페라 가르니에 관람을 마치고 나오니
바로 건너편에 자라 매장이 보이네요. 또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들어가 보니 매장 규모가 정말 큽니다. 우리 친구들 쇼핑 후 가벼운 발걸음으로 매장을 나섭니다. 건너편에 스타벅스가 보입니다. 오늘도 화장실을 찾아서 스타벅스로 갑니다. 화장실을 찾아서 스타벅스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공중 화장실이 드물어서 화장실이 필요할 때는 주로 스타벅스를 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버스를 타고 섹스피어 앤 컴퍼니로 갑니다. 버스에서 내려 걷다 보니 넓은 공원이 보이네요. 은혜 비비아니 광장. 여기서 자리 잡고 피크닉을 즐기며 김밥을 먹을 겁니다. 파리 한복판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직접 싼 K 김밥을 먹는 한국의 아줌마들 짱입니다. 김밥을 맛있게 먹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한가롭게 오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돗자리 깔고 잔디밭에 누워 바라본 파리의 하늘. 참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이게 진정한 힐링이죠. 공원에서 나오니 저기 바로 앞에 노트르담 대성당이 보이고 왼편으로 섹스피어 앤 컴퍼니 카페가 보이네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네요. 여기서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정말 그야말로 파리의 낭만 제대로입니다. 이곳 섹스피어 앤 컴퍼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미문학 전문 서점으로 영화 Before Sunset에서 두 주인공이 극적으로 재회하는 장소이자 영화 Midnight in Paris에도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내부 관람을 하기 위해 줄을 서 기다려요. 관람료는 무료이고 내부 촬영은 불가합니다. 파리의 현재 기온 29도. 너무 더워서 잠시 베이커리 집에 들러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파리의 맛있는 빵도 맛보고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파리의 빵과 커피는 참 맛있어요. 친구가 몽주 약국에서 사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버스를 타고 몽주 약국으로 왔어요. 이곳은 다양한 프랑스 화장품과 영양제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이 있네요. 이곳은 한국 관광객이 많이 와서 한국인 판매 사원이 상주하고 있어요. 찾는 제품을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텍스 리펀도 됩니다. 몽주 약국 앞 지하철역에서 파리 와서 처음으로 공중 화장실을 봤습니다. 무료입니다.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갑니다. (7호선으로) 타고 가다가 (14호선으로) 갈아타야 해요. 안내판을 보고 (7호선을) 타러 갑니다. (14호선으로) 갈아탑니다. 이곳에서 (14호선으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나자르역에서 하차하여 도보 5분 거리인 숙소로 갑니다. 숙소 가서 밥 먹고 잠시 쉬었다가 센강 유람선을 타러 갈 겁니다. 저녁 먹고 쉬었으니 이제 집을 나서 볼까요? 문을 열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센강 유람선을 타러 가는 길입니다. 현재 시간 파리는 밤 8시 45분인데 이렇게 대낮처럼 밝습니다. 생 나자르역에 왔습니다. 42번 버스를 탑니다. 버스에서 내려 생강변으로 내려가 바터무슈, 즉 유람선 선착장을 찾아갑니다. 어디일까 찾다 보니 저기 많은 사람들이 줄져 있는 게 보이네요. 시간 9시 40분인데 유람선을 타기 위한 줄이 이렇게 깁니다. 거의 100m 이상입니다. 오늘 내로 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줄은 섰습니다. 밤 10시 30분 드디어 바터무슈를 탔습니다. 센강 유람선에서 본 에펠탑 풍경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타서 자리가 꽉 찼어요. 유람선은 낮보다 밤에 타는 게 정말 좋네요. 시원하고 야경도 멋지고. 유람선 티켓은 와그에서 예약했어요. 예약하면 메일로 바우처가 오고 핸드폰 QR코드 보여주고 타면 됩니다. 저녁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유람선입니다. 지금 유람선은 알렉산드르 3세 다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세 미술관도 보이고 루브르 박물관도 지나갑니다. 세상에나 지금 밤 11시가 지났는데 생강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 깜짝 놀랐어요. 진정한 파리의 불금이네요. 아유, 밤 11시 진정한 파리의 불금입니다. 서로 환호하며 손을 흔들어주고 네, 사람들과의 교감, 진정한 여행의 즐거움입니다. 어이, 여기도 순간 오늘 무슨 행사가 있었나 싶을 만큼 많은 인파가 센강변에 있네요. 에너지 넘치는 파리의 밤을 만끽해 봅니다. 세상에나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다고. 와, 발 디딜 틈이 없어. 못 나기고. 숭례포 다리 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출발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생강위 바토무슈에서 낭만 가득한 파리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